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중년 남성의 손을 잡아 끌면서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당황한 중년 남성은 마지못해 젊은 남성을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장소에서 남성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마르크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마르크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림픽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부서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해 있는데요.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리 올림픽 운영위원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저번처럼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진지 시차를 제안했습니다. 윗분들은 탐탁지 않아 하시긴 했으나 저는 주장을 밀어붙였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분들은 이 제안을 수락했죠. 저희 팀은 선진지를 정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팀원인 조회가 예상과 달리 칭찬을 들었던 한국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몇몇 팀원들은 유럽 국가가 아닌 것에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결국 과반수에 의하여 한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 다양한 시각을 위해서 각기 다른 연령대를 뽑아 시찰단을 꾸리게 되었죠. 저는 이번 시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한국이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올림픽 덕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미 프랑스 파리가 유명한데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파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파리 신드롬이란 일본인이 프랑스 파리에 왔다가 실망을 하고 가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솔직히 그 단어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도시라고 불리던 파리가 다른 나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사랑의 도시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빠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시찰 오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화를 이해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입국 심사대에서조차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 정도를 들여 입국을 할 수 있더군요. 그다지 어려운 절차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국민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2~3시간은 기다려야 했기에 관광객이라면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관광객이 화날 틈이 없을 것 같더군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시차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더 감탄하게 되었죠. 공항은 깔끔하고 편의시설이 잘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찰단 중 한 명인 루이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이탈을 요청하더군요. 너무 다급한 그 모습에 저는 동전까지 건네주며 빨리 다녀오라고 했죠. 저희는 로비에서 루이를 기다리면서 일정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는 올림픽이 프랑스의 중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서울에서 둘러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에 어떤 시설을 보러 갈 것인지 일정 담당자인 조회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때 화장실에 갔었던 루이가 오자마자 저를 잡아 끌며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어린아이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마지못해 루이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도중에 들어보니 화장실에 대한 찬사를 하고 있는 것이더군요. 솔직히 화장실이 화장실이지 뭐가 다르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앞에 서는 순간 루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선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별로 하지 않은 건가 싶어서 처음에는 들어가기 꺼림칙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변기들이 하나같이 관리가 잘 되어서 마모된 부분이라든가 더러워 보이지도 않았죠.
불특정 다수가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 직원들만 쓰는 화장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랐던 것도 잠시 생각해보면 공항 화장실이라서 그런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화장실을 나오고 조회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희 파리국제공항이 5위였는데 인천국제공항이 4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선진국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새삼스럽게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에 몇 군데를 더 둘러보다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약했던 렌트카를 받아 서울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감탄했던 것은 노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거리마다 노숙자들이 누워있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텐트를 치고 살아서 길을 막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태도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하니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 다른 시찰 단원들의 표정을 봤는데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이더군요. 아마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선진국이라고 해도 프랑스보다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으나 막상 눈으로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 정리를 마치기도 전에 저희는 예약했던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라서 그런지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더군요. 저는 직원들의 친절함이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불친절한 곳이 많았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도 직원이 불친절하기로 유명했지만 맛이 좋아서 망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식당은 하나같이 다들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던 루이도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군요. 고급 식당이라서 그런가 했지만 며칠 더 지내게 된 후에는 모든 식당의 직원이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서울의 곳곳을 탐방하기 시작했죠.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군분투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의 시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대중교통이 궁금해졌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리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지하철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지하철을 이용해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는 시찰 단원들에게 제 짐을 맡기고는 숙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한국을 느껴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관광객처럼 덜 보이기 위해서 짐을 직원들에게 맡긴 것이었는데요. 직접 걸어보니 소매치기범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저녁에 혼자 여유롭게 걸어본 것이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느껴져서 한국의 정취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긴장을 좀 하게 되긴 하더군요. 어두운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고 지하철은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아서 안에만 있으면 시간이 구분이 안 되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감탄을 하던 도중 뜬금없이 배가 아파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내내 속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빨리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갈까 싶었지만 너무 급해서 핸드폰 번역기를 통해 영무원에게 화장실이 근처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을 따라가니 화장실이 있더군요. 프랑스의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긴장되기도 하더군요.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라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더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기 어려웠기에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했던 생각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까지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심지어 각 칸마다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더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될 만한 일이었죠.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한 후 있었던 일을 시찰 단원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다면서 지어내지 말라고 웃더군요. 지하철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화장지가 있었으면 다 털어갔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다 단원들이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시찰 장소를 찾아가던 중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흰 강아지가 귀엽다면서 옹기종기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산책하던 길에 대변을 보자 여성은 봉투를 꺼내 그걸 줍고 심지어 휴지로 바닥을 닦고 가더군요. 그제야 단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제 이야기들이 다 맞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파리에도 강아지를 키우는 시민은 많이 존재하는데요. 정작 자신의 강아지가 밖에 배설을 하면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거리는 노숙자뿐만 아니라 배설물이 가득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게 선진국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등의 공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선진지를 확인할수록 시민의식이 높아야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시차를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취합하면서도 어떻게 파리에 반영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크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